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 차례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정보망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하라고 기억나요? 며칠 이내 공개하라고 했어요? 7일이네. 아주 좋았어요. 7일 이내 공개하라고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 앞제 배웠던 거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망이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하라 그랬어 이제. 그래서 정보망이 뭐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야.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것은 개업공인 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이렇게 정의를 됩니다. 자, 누구 상호 간에? 개업공인 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사이트 막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사설 정보망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정보망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그럼 이걸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자, 용어 잡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사람, 운영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안 외워도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이걸 거래정보 사업자. 자, 정보망. 이걸 운영하는 사람 뭐라고 표현한다?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예. 그럼 이제 이 지정 절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정 요건을 구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칠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신청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신청할 때 그냥 하겠어요? 서류 제출하겠어요? 서류. 구비 서류. 그럼 이제 검토를 해요. 서류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고, 뭘 줍니까? 지정서를 교부를 해주게 되었어요. 지정서를 교부하다. 그러면 지정서 교부받았으니까 바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바로 운영해도 되지만 처벌 대상이 돼. 그래서 이제 운영 규정이라고 규약을 말합니다. 약관. 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이건 또 지정이 아니라 승인이에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도 승인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운영 규정 속에는 뭐 회비는 얼마를 할 것이며 이용하는 자, 또 가입자 권리 의무가 있고 운영자 권리 의무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야 돼? 승인. 그리고 나서 정보망을 설치하고 뭘 합니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정 절차예요. 이 흐름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뭐 시험 보기 전까지 알아야 될 흐름인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자주 나오니까. 자주 판서를 해 드릴 테니까. 그죠? 물론 이 두 달 만에 한 번씩 오겠지만. 그죠? 근데 막판에는 뭐 자주 나와요. 9, 10월 되면. 그럼 이제 지정 요건을 한번 볼게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운영할 사람들이 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럼 지정 요건은 일단 법에서 부가통신 사업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부가통신 사업자 가능하고, 이제 뭘 갖춰야 되느냐? 이걸 갖춰야 돼요. 이제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 요건은 여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정보망, 부동산 사이트 운영하려면 회원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회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지정받으러 가야 돼. 회원도 없는데 뭐 지정 해결을 하면 안 되고. 받아놓고 모집하면 안 된다고 회원들을 미리 모집해야 되는데, 자, 회원이 누가 되겠어요? 개업공인 중에서 아까 개공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그랬잖아요.
개업공인 중개사 최대 이제 500명. 그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확보가 돼야 돼. 자, 전체적으로 얼마? 500. 몇 개 이상 시도? 그래서 각 30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서울에서 499명. 충청남도에서 1명. 그럼 500명은 되죠. 그럼 그건 지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2개 시도는 맞죠? 서울하고 정도. 근데 왜 안 해줘요? 여기서 3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최소한 30명은 돼야 된다고. 500명이라도 30명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확보가 돼요. 회원을 일단 확보가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 500명, 2개, 30명. 그죠? 지금은 바로 들었으니까 바로 알죠? 일주일만 지나봐. 또 숫자가 계속 나와. 다른 과목도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5, 2, 3 이렇게 암기해야 돼. 5, 2, 3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전산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 몇 명? 1명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공인 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것도 몇 명? 1명 이상. 왜? 부동산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가 필요하겠어요? 컴퓨터. 그러면 이 컴퓨터가 용량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돼. 왜? 이제 이분들이 매물에 관한 정보를 올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정보사업에 올려보내면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개공이 한 사람이 100개 매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50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0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여기다 다 올릴 수도 있고 일부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500명, 1000명에서 올라온 정보를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용량이 큰 컴퓨터 설비가 확보돼야 돼. 자, 컴퓨터 설비 줄여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컴설. 컴. 그래. 좋았어요. 자, 컴퓨터 설비를 확보돼야 돼. 자, 이런 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면 그냥 잊어먹으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자꾸. 자, 이런 거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지정 발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이걸 갖춰서 누구에게 지정 신청 들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갑니까? 구비서로 가셔야 돼. 구비서류는 억지로 외우지 마. 이 여기와 관련된 서류들이야. 요건에 관련된 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컴퓨터 설비 확보 증명 서류, 회원 확보 증명 서류 이런 거라고. 따로 안 내도 돼. 요건에 관련된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줍니까? 30일. 자, 이렇게 30일입니다. 칠판 봐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할 때는 항상 기억할 것이 이 시점. 기간을 공부할 때는 항상 시점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정 받으면 바로 운영하면 좋은데, 지정서 받고 나서 운영 규정을 정해서 뭘 해야 돼요? 승인.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이건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몇 개월 이내? 3개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신청일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 그럼 이제 이 지정받고 나서 또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아도 또 문제가 돼.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운영을 해야 되겠죠? 몇 년 이내 해야 되냐? 1년 이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승인 시부터 1년일 것 같아요? 지정 받을 때부터? 이때부터 1년이야. 이 시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부터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정보망 할 때는 이 흐름, 그리고 시점, 기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간을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자주 잊어먹어. 틈만 나면 잊어먹거든요. 그죠? 열심히 이어놓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먹고, 2주일 지나면 또 잊어먹고, 3주 지나면 언제 배웠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란 것은 반복 학습이에요. 왜냐하면 과목이 많잖아요. 과목이 많으니까 이제 뭐 기본서 나오면 이렇게 두꺼워질 건데
이것을 뭐 10번 정도 봐야지 시험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럼 잊어먹어도 돼. 일단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외우고 또 잊어먹고 그래. 나중에 또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재시행이 되니까.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하고 책 봐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운영한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요?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쓰고 있고, 이걸 이용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이죠. 회원들. 그러면 이 사람도 의무가 있고 거래정보 사업자도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서로가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 의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공은 매물,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소재지, 면적, 건축연도 이거 정보를 올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올려보낼 때 그 매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의무야. 그리고 또 하나, 이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물건이 팔려 나갈 수 있다고. 정보망에 뜬 물건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거래정보사업자는 모르잖아요. 개공들이 계약을 딱 해버린대. 그죠? 알려줘야 돼. 왜 알려줘야 했어요? 왜 이걸 알려줘야 돼?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 끝났다는 사실. 예? 그렇죠. 그걸 안 가르쳐주면 그 계속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망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매물 또 사고 팔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개공이 그걸 중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그 매물을 지우해줘야 돼. 지워.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가면 거래 완료됐다고 딱 찍히더라고.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래 완료됐다고 찍혀. 한 달간은 찍힌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만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은 다 우리가 보고 가잖아요. 이 매물 싸니까. 중개업소 가잖아요. 없다. 나가버렸다. 금방 나갔다고.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래 완성 사실을 어떻게 한다? 통보. 근데 지체 없이 통보해 주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제 이것이 이 개공 의무고.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도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봐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저 거래정보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를 해야 돼.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거? 의뢰받은 것을 내려보내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 또 공개를 해야 돼요? 개공. 회원들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는다. 맞아, 틀려? 의뢰인으로부터 올라온 정보를 공개한다. 이건 틀려. 개공으로부터 올려받고 내려보낼 때도 누구에게? 개공. 또 의뢰인에게 공개한다. 그것도 틀리잖아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고 개공에게 내보는 거예요. 회원들에게.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올렸잖아요. 이걸 수정해서, 즉 다르게 공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100이라고 올랐는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수정해서 90이라고 바꿔본다 할지 150으로 바꿔본다 할지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수정해서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차별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공개하지 말라? 그 말은, 자, 서울에 있는 개공들에게는 정보를 많이 주고, 천안에 있는 개공에는 정보를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원이면 똑같이 취급해야지, 어떤 개공에는 정보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파트에서는 이 정도 공부를 할 거예요. 책에 나온 거 이게 전부야.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책 한번 봐줄게요. 47페이지 밑줄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의 나와 있습니까? 자, 정보망이란 누구 상호 간에 개공 상호 간 가로로 묶어서요. 이제 이게 시험 나와. 뭐 어떻게 나오냐면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의뢰인 상호 간에 이렇게 출제되면 맞아 틀려? 틀려. 사장들끼리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의의는. 그렇죠? 예. 자, 2번 지정권자 나와 있죠? 주어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세 번째 줄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지정권자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2번 지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요건 첫째 줄 후단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단어 있습니까? 예, 몇 줄 그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요건은 자 1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쓰세요. 개공 핵심 이게 회원입니다. 500명 2개 30인. 어떻게 한개 알았어요? 5, 2, 3 이렇게 한개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정보 처리 기능사라 했습니까? 기사라 했어요. 기사에다 동그라미. 세 번째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확보하라 했죠? 네 번째 컴퓨터 설비 확보하라 했어요? 하지 말았어요? 컴퓨터? 컴퓨터 설비. 자, 줄여서 뭐라 그래? 그렇지. 아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자, 그러면 이 서류들을 누구에게 제출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국장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뒷배 넘어가세요. 그리고 구비 서류는 뭐 요건에 관련된 서류다 생각하면 되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지정 및 지정서 교부 나와 있죠? 첫째 줄 중간에 보면 언제부터 30일 했어요? 신청 받은 날. 시점하고 기간. 이거 핵심. 이때부터 30일. 체크하셨어요? 예. 그거 시험 나올 거예요. 자,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밑에는 가볍게 읽어두시고. 자, 양가로 4번도 첫째 줄 중간. 언제부터 3개월? 지정 받은 날. 그거의 핵심. 자, 5번은 언제부터 1년? 지정 받은 날. 자, 승인시가 아니에요. 지정 받은 날. 이걸 핵심을 잡고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에 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 의무도 있고 개공 의무 있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첫째 줄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거? 개공 동그라미.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의뢰인으로부터 그럼 틀려고 그래.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이게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다르게란 단어 있어요? 다르게 동그라미.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중간에 차별적이라는 단어 있어요? 차별적으로 공개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공 의무 있죠? 개공은 첫째 줄보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핵심. 두 번째 중개가 완성되면 어떻게 하랬어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뭐하라? 통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달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거래 정보망이 뭐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공부해봤죠? 쉬워 어려워? 아주 입에서 그냥 어렵다는 말이 붙어 있어. 쉽다로 이제 바꾸세요. 그냥 쉽다 그래. 자꾸 쉽다 그래야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공부하러 들어갔냐? 6장 파트가 뭐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무와 책임. 자, 1절 개공 기본 윤리 나와 있죠? 자, 이제 의무에 관련돼서 싹 공부를 할 건데, 오늘 6장 파트. 이제 의무가 나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등 의무겠죠? 의무에서 가장 먼저 개공 후 무슨 윤리가 나와 있어요? 기본 윤리 파트가 나와 있어요. 자, 기본 윤리는 크게 뭐 공부할 건 없어요. 자, 1번. 전문 직업인으로서 뭐라 했어요? 품위 유지 의무, 또 신의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공정중개 의무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성관주의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밀 준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개공 의무에서 기본 윤리 파트, 품위 유지, 신의 성실, 성관주의, 비밀 준수 여기 나와 있죠. 그럼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의 품위 유지라고 생각하세요? 개공이. 여기. 여러분들 그 개공되면 품위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품위 유지라고 생각하세요? 게임에 입어? 게임에 입고 다니냐? 아? 뭘 게임에? 찢어진 걸 게임에 입고 다닌다. 그게 품위 유지다. 여기는. 단정한 차림새. 아주 좋아.
좋았어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그렇지. 욕하지 말고, 그렇지, 또. 그렇게 다닌 거? 그것도 품위유지다. 그래요. 공인중개사답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품위유지라는 단어가 참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건 없어. 그냥 법에서 품위유지하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의무가 있다는 정도 알아두세요.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품위유지가 뭐냐 이런 건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은 딱 이걸 알아야 돼. 품위유지 의무, 신의성실 의무, 이건 누가 준수해야 할 의무냐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개공은 준수해야 되겠죠? 서공은 해야 되겠죠? 중개보조원은 해야 돼? 예. 그럼 법인의 임원사원도 다 해야 돼? 중개부 종사하면 다 해야 돼? 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은 개공하고 서공 의무입니다. 개공하고 누구? 그러면 누구는 없어요? 보조원은 준수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조원은 뭔만 하고 있어 지금? 보조만 하죠. 뭐 카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없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품위유지, 자 개공이나 소공되면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지하기 전에 아직 안 됐죠, 여러분들? 그럴 때 품위유지 없어도 되거든요. 이제 지금 빨리 술 먹고 비틀거려야 돼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예. 소공이나 개공되면 품위유지, 신의성실. 그리고 공정중개란 말은 공정하게 중개를 하라. 한쪽에만 치우치 말고 상대방 이익도 고려해서 공정하게 중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보존 같은 건 중개 안 하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그 1번 제목 거기 양글 1번 나왔네. 개공하고 누구는? 서공. 전문직업으로서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뭐가 없어요? 보조원. 거기다 가로를 묶고 중개보조원 X라고만 적어 놓으세요. 그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성관주의 뜻은 뭐겠어요? 성관주의 의무 뜻.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다하라? 여기 단어가 있잖아요. 주의 의무를 다하라고. 그럼 누구 입장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돼요? 개공 입장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이고 의뢰인이잖아요. 개공이고. 그러면 이제 개공이 이 물건 중개할 때 이 물건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소재지 면적 다 조사하잖아요. 그럼 하자가 있냐 없냐를 주의를 가지고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주의를 가지고 물건을 조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알아둘 건 딱 하나야. 이 성관주의 의무는 우리 중개사법상 의무냐 아니냐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중개사법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법에가 규정된 의무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판례나 학설에서 인정된 의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책에서는 쓰여 있죠, 지금. 써놓고 하고 있지는 우리 법에서 나온 거 생각하면 틀려. 그래서 학설이나 판례상 의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중개사법상 의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여기서, 이 파트에서는. 그럼 성관주의 의무는 중개사법상 의무요, 판례에서. 근데 우리가 책에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당연히 나온 줄 알아. 그건 아니야. 그럼 품위유지는 우리 법에 있겠어요? 있어요. 비밀준수도 있고 우리 법에 규정이 되는 거야. 이것만 우리 법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성관주의 의무는 세 번째 줄 학설 판례가 인정한 의무다. 그리고 이제 이 성관주의 의무,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 네 번째 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의무를 다해서 중개하라 이 뜻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 또 뭐가 있어요? 비밀 준수무가 있죠? 그럼 왜 이런 준수무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개공에게? 개공이 물건 조사하다 보면은 의뢰인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매물 조사하다 보면 집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재산 상태 뭐 여러 가지 다 알게 되잖아요. 이걸 공공연히 누설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비밀 준수는 몇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준수해야 되냐? 아까 유지는 개공하고 누구만? 그럼 비밀 준수는 여기도 보조원 빠질까? 아, 여기는 다? 보조원도 지켜야 돼? 하여튼 보조원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개공 등이라는 말을 써요. 개공 등 그러면 앞으로 개공 등 그러면 보조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서공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이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비밀을 준수하라.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개공은 준수하고 있는데 보조원이 갖다 다 누설해 버리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 품위 유지는 보조원이 빠지만 비밀 준수문은 개공 등 보조원도 준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거. 그 다음에 언제까지 준수해야 되냐 이거. 언제까지 준수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그 계약 끝날 때가 아니라 중개업을 그만둘 때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가야 돼. 꼭 껴안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요. 근데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으면 또 누설하고 싶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잖아요. 에? 구멍 타고 이야기하고 묻어버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도시 같은 데는 구멍 팔 땅도 없어. 간단하게 해설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모르죠? 변기에다가 하고 물 내려고. 더 간단한 방법, 도시에서. 그렇죠. 참, 도시에서는 구멍 파기도 힘들어. 그래서 산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설한 방법. 별거 다 가르쳐 주죠. 하여튼, 누가 준수해야 돼? 개공부터. 언제까지 준수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비밀 누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 비밀 누설했다 이것은 그러면 처벌을 받게 돼요. 이게 벌칙이 아주 무거워요. 여기 책에는 지금 벌칙이 없지만 1년 이하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가요. 누설하다 걸려버리면 안 걸리면 관계없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걸려 들어갔다. 그러면 언제나 처벌 받는 게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라고 있어요. 이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무슨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단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비밀을 이 사람이 누설했다가 하면 수사기관에서 잡아갑니다. 처벌하려고. 근데 피해자가 지금 의뢰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수사기관에다가 이 개공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해 못해? 못합니다. 아무 말 없으면 처벌해요.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걸 형법에서 말한 반의사 불벌죄. 죄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반의사 불벌죄. 됐어요? 그대로 해석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죄를 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무슨 죄? 반의사 불벌죄. 그러죠? 그럼 보통 피해자가 그냥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겠어요? 대부분 둘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돈으로 많이 배상해 주면 쉽게 말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 물론 그냥 해준 경우도 있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형법에서 말하면 폭행죄 있잖아요. 폭행죄. 이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여러분들은 폭행에서 싸워가지고 경찰서 가봐. 합의 보라 그래. 합의 안 보면 이제 처벌을 받거든. 그럼 합의 보라 그래요.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이빨이라도 몇 개 나갔는데 그냥 합의해 주겠어요? 돈을 줘야지 합의해 주지.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처벌 안 받으려면 합의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반의사 불벌죄라는 말을 써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 과목에서 반의사 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비밀 준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 과목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몇 개냐 그러면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죄는 전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정도.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윤리 파트는 뭐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세요. 크게 공부할 건 없고. 됐어요? 자, 품위 유지 신의 성실은 누가 준수한다 그랬어요? 개공하고 서공. 뭐가 빠져? 보조. 그 성관주의 의무는 중개사법서 의무라 했어요? 판례사. 그거. 비밀 준수 의무는 누가 준수해야 돼? 개공. 언제까지 준수? 어디까지?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기본 윤리 파트는 완벽하게 자,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금지행위 나옵니다. 자, 2절 금지행위. 이건 매년 출제가 돼요. 우리 과목에서 결격 사유, 금지행위 이건 가장 자주 출제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금지행위 개념부터 들어가 볼게요. 금지행위 개념. 금지행위란 말은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개공 등에게 적용이 됩니다. 개공 누구에게? 등. 그러면 여기서 보조원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앞으로 배울 내용은 보조원도 하면 안 돼. 소공도 하면 안 되고 개공도 하면 안 되고 임원사원 하면 안 돼. 개공 등 그러면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일반인에게는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배울 내용 해도 지금 현재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개공 등입니다. 자, 그러면 금지행위 내용이 거기 7가지고 분석하면 8가지예요. 분석하면 8가지인데 법 조문사항은 7가지. 분석하면 8가지. 그래서 이제 그 청색 범위 쭉 나왔죠. 1, 2, 3, 4, 5, 6, 7, 8, 7번까지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더 줄이면 1번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 있죠? 매. 두 번째가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수실비 초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겠다. 그래서 이제 자, 5번째가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6번째가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가 뭐요? 투기조장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한 글자씩 줄여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금지행위네요. 매매를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보수, 실비, 초과, 거짓된 언행,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자, 뭔 소리인지 하나씩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지. 자, 이제 분석 들어갈게요. 매가 뭐요? 거기 1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법정 중개 대상물을 말합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의 자, 매매를 뭘로 한다?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걸 하라, 하지 말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지. 법에서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겠죠? 그럼 잘 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해석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법정 중개 대상물로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뭐가 있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매매란 것은 뭐예요? 사고? 파는 걸 말하고. 업이란 것은 한 번 했다, 여러 번 했다. 계속 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하면 괜찮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 한 채를 자, 팔려고 내놓은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들였어. 그럼 파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그러면 개공이 한 번 사들이면 이 조항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왜? 업이 아니니까. 업은 계속해서 해야 돼. 한 번 하면 금지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 한 번 사면 괜찮아요. 금지행위로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계속 사고 되팔고 하면 금지행위로 처벌받아 안 받아? 받아. 업이란 것은 여러분, 그죠? 그죠? 그러면 개공이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중개하라는 거예요? 중개를 해야지. 남에게 소개해 줘야지. 자기가 계속 사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개공이 계속 사들일 생각을 해요? 매물들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 챙기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봐요. 이 사람이 1억에 내놨어, 이 건물을. 그러면 개공이 1억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되팔았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차익 얼마 남겼어? 5천 남겼죠. 5천 남겼어, 안 남겼어? 재미있어, 재미없어?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 계속 하게 돼. 그럼 걸려, 안 걸려? 걸린다는 거. 이 중개 보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계산해봐요. 요율이 0.5라고 가정을 해봐.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 주택은 요율 표가 있잖아요. 보면 50만 원밖에 안 돼요. 중개해주고 받는 돈이 얼마? 50만 원. 양쪽 받아봤자 100만 원이죠. 이게 자기가 직접 사서 대파니까 그러면 중개하고 싶어, 매매하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사들이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안 걸리면 관계없어. 안 걸리면 처벌 받을 이유가 없죠. 잘못했더라도.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사서 되팔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해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조항, 공부하는 방법이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 조항을 먼저 숙지하고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고.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매를 업으로 한 거에 금지행위라고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 임대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금지행위 걸리냐 이 말이에요. 임대를 업으로 했다. 임대사업을 계속했다. 걸리겠어 안 걸렸어? 임대사업자 등록해놓고 계속 임대 개공이 했다고. 임대사업을 했다고. 중개업 하면. 어? 어쩐다고요? 안 된다고? 언제? 이 앞제. 지난 시간에 그거 기억나? 아주 좋았어요. 그럼 법인이 겸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 개공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게 만약에 금지행위가 돼버리면 개인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업은 금지행위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법인이 못한 이유는 겸업 때문에 못한 것이지 금지행위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그럼 개인 개업 공인 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들, 그분들은 금지행위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하고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금지행위 되면 그분들도 못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법에서 매매를 업으로 한 걸 못하게 했으니까 뭘 업으로 한 거? 임대를 업으로 한 것은 금지행위예요? 가능한 거예요? 법인 개공이 못한 것은 겸업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일단 그 매매를 업 밑줄 긋고 임대업은 아니라고 적으세요. 금지행위 아니다. 그 말은 가능하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업이란 것은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여러 번. 그걸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일단 공부하는 방법은 그 청색을 외우세요. 중개 대상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문자가 매가 나온 거예요. 매매에서 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 해설해 놓은 건 크게 볼 필요 없고, 여기 2번을 보세요. 청색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지문이 뭐요? 무등록업자다 이 말이에요. 무등록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 같은 말이에요. 자,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걸 줄이면 무등록 업자와의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 협조에 걸려요? 모르면서? 알면서. 무등록 업자인 걸 알고 협조했어도만 걸려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무가 나온 거예요. 저기 매무에서 무. 거기서 거기는 무가 없죠. 2번은 그 지문은. 그죠?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걸 무등록 업자에서 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건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A라는 무등록 업자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A가 개공이에요. 여기서는 무등록 업자예요. 그러면 무등록 업자하고 의뢰를 해서 중개해달라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 B 개공에게 가부 매물을 소개해 줬어요. 그럼 B가 금지 행위가 되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저 개공 등이라 그랬으니까 B가 금지 행위로 걸리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B는 저 가부 매물을 누구로부터 소개받았어요? 그럼 이게 금지 행위 되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B가 금지 행위가 되느냐. 금지 행위 되겠어 안 되겠어? 무조건 안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등록한 것을 뭐 하면서 알고 의뢰받으면 금지 행위로 걸려 들어가. 근데 이 사람이 무등록 업자임을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 행위에 안 걸려? 안 걸려. 이해되셨어요? 이게 무등록 업자가 한 걸 알고 협조하면 걸려 들어가고 이 사람이 개공인지 알고 협조받으면 안 걸려 들어간다. 그렇죠? 그럼 혹시 A가 무등록 업자라고 알았더라도 걸리면 뭐라 그래? 몰랐다. 나는 저분이 개공인지 알았다. 우리 개공 모임에도 계속 왔고 그랬으니까 나 몰랐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돼. 그러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걸리면 이것도 1년 이하지만 1천만 원 벌금이거든요. 벌칙이 무거워.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면 돼. 그러니까 법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렇지. 자, 관청에서 보면 난리 나겠네. 자.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자, 알고 의뢰받으면 걸리고 모르고 의뢰받으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알면서 동그라미 청소해서. 그래서 양갈 2번에 나와 있네. 알고 한 협조행위는 금지행위나. 자, 양갈 2번 두 번째 첫째 후단. 무등록업자의 적극적 기만행위 등으로 개공이 모르고 동그라미 협조하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하고 같이 협조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실질적으로 무등록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협력해서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하면 걸린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7번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협조를 했어. 협조를 해갖고 B가 을하고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계약까지 끝내줘야만이 B가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겠어요. 거래계약 하든 않든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가 걸릴 것 같아요. 거래까지 끝나줘야 걸린다. 여기는.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아, 거래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라? 강력히 주장합니까? 아, 좋아요. 여기는.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입니다. 이건 거래 끝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야. 이것은 이제 그래서 협조하는 행위라 그랬죠. 이거 맨 뒤에. 행위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결과범을 처벌한 게 아니라 행위범을 처벌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협조하면 걸려 들어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읽으세요. 자, 이거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사례 증이 어떤 명목으로 중개, 보수. 보수가 옛날로 말하면 중개 수수료를 말해요. 실비는 교통비, 숙박비 이런 거 초과해서 받거나 또 사례 증에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크게 뭐 공부할 건 없어요. 보수가 원래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으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초과해서 받으면 걸려. 그러면 실비가 교통비가 70만 원 들었는데 80만 원 받으면 걸려 안 걸려? 걸려. 이게 중개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걸려 들어간다. 더 받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봐. 그것도 걸려. 의뢰인이 가져가라고 사정을 해서 더 받아도 걸려 들어가. 더 받으면 안 돼. 이게 쉽게 말해서 합의해서 더 받아도 걸려. 뭔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더 받으면 무조건 걸려. 그럼 이건 걸린 거 보세요. 그럼 법정 보수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았어. 근데 다른 건 안 받고 돈으로 안 받고 자동차 한 대를 더 받았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왜 걸려? 금품에 걸리죠. 금품에. 골동품 한 단을 더 받았어. 걸리죠? 합의해서도 걸려. 무조건 더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안 줘서 난리지. 노골적으로 더 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걸려. 그러니까 그걸 받아도 요령껏 받아야지.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걸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어떻게? 꼭.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금품 동그라미 쳐보세요. 금품이란 현금, 수표, 고가 미술품, 차량 이런 거 모든 게 다 들어가. 하여튼 뭐든지 더 받으면 걸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그 주택 관리 대행, 상가 분양 대행 보수 밑줄 보세요. 이거 어디서 봤죠? 겸업. 이거 겸업이잖아요. 상가 분양 대행, 관리 대행 겸업이죠. 그럼 우리가 이 앞뒤 배울 때 겸업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많이 받아도 안 걸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초과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 실비를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말이에요. 다 하지 말라는 것들 여기요. 그럼 네 번째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당해 중개 대상물 거래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뭐하는 행위? 그렇지 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갈게요. 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해서 중개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요약하면. 그럼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당해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아까 중개 대상 토지 건축물 있죠? 그럼 당해란 말은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말하는데 누가 의뢰한 물건? 의뢰인. 그럼 토지를 의뢰했으면 토지가 당해 중개 대상물이 되겠죠? 그럼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란 뜻은 뭐예요? 개공이 이 토지를 중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기본적 사항. 내가 이 합조의 기본적 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합조에 전속할 때 내가 기본적 사항이 뭐라고 했는데 이 합조에 내가 기본적 사항이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기본적 사항이 뭐예요? 아니 벽수도 이 기본적 사항이 아니고 당첨. 그렇지. 오 좋아.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 앞쪽에 해서 어디 있어요? 45페이지 기억에 기억. 45페이지 기억에 보면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밑줄 긋고 거기다 기본적 사항 적으라고 했죠? 그럼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래? 기본적 사항. 그럼 그 중에서 대표 면적이자. 자 봐보세요. 그러면 면적을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면적이 100이에요. 100제곱미터라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90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할지 110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면적이 원래 100인데 110이라고 했어. 속였어 안 속였어? 그러면 이 면적도 중요사항으로 봐 안 봐? 본다 이 말이야. 소재지도 중요사항. 이해됐어요? 이걸 속이지 말라. 기본적 사항을 속이지 말라. 됐어요? 또 권리관계. 권리관계 뭐요? 소유자랄지 저당권 설정.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저당이 잡혀 있어. 그러면 저당이 잡혀 있지 않다고 속인다 할지. 이것도 중요사항으로 봐 안 봐? 이것도 걸려 들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있어요? 내가 이 앞주에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거 내가 이야기 하나 기억하라 그랬어요. 개발 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러면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 토지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어. 걸려 안 걸려? 걸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 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걸 중요 사항 속이면 안 된다. 그러면 속이면 금지행위 걸려서 이거 징역 벌금 들어가거든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벌칙이 무거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아니라고 속인다 할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까지는 설명해 줬어. 근데 곧 해제될 것이니까 지금 사라. 근데 거짓말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러니까 이런 중요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는 속이는 방법을 말하는데. 속이는 방법.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이건 속이는 방법을 말하는데 왜 안 나와 갑자기? 왜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시라고? 자, 그러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이란 것은 속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속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 부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 그럼 자기 방법이 뭡니까? 자기란 말.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한데 이상이 없다. 거짓말한 거죠. 부작이란 말은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안 가르쳐준 거예요. 면적이 부족하는데 아무 말 안 해. 그 부작이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거고 이것은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만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요? 둘 다 걸려 들어가? 둘 다 걸려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든 알고 안 가르쳐주든 다 걸려 들어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토지를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토지를 샀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금지행위입니까? 손해가 발생하든 안 하든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했어요. 자체만으로. 왜? 이것도 행위범을 처벌로 돼요. 손해 발생 유무를 불문합니다. 그럼 손해가 발생하면은 뭐까지 져야 돼요? 손해배상까지 같이 져야 돼요. 금지행위로 징역 벌금도 받고 손해배상까지 져야 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금지행위로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속에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양거래 1번 중요사항이 쭉 나와 있어. 권리관계, 기본적 사항, 이용제한 거래 나와 있죠? 몇 조건을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양거래 2번은 자기 방법. 자, 두 번째 적극적 행위. 이거 자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알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 부작위란 단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적극적 행위. 이게 자기. 적극적 행위. 서로 위조를 할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을 자기. 그리고 알고 안 가르쳐준 걸 부작위. 이런 단어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손해 발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자, 거짓말하면 곧바로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금지행위 정리를 해봤어요. 어차피 뭐 마이크도 고장 나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 들어갈게요.